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오래간만에 업로드합니다. R을 활용한 계량석 강의 노트 개정판을 위해 리뉴얼하고 있는 매뉴얼 영상 5번째 영상으로서 우리가 T검정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T검정의 한 유형인 단위표본 T검정을 R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번 시연해보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자, T검정은 일종의 이를테면 추리통계의 알파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파와 오메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추리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T검정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자시든 아니면 학문 후속 세대시든 T검정 좀 낯섭니다. 아마 이유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연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활용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잖아요. 잘 활용을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회현상이 하나의 현상, 혹은 다양한 개인의 인식과 특징이 또 하나의 개인의 인식과 특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용되는 게 회귀분석입니다. 회귀분석을 일종의 디폴트로 놓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증분석, 계량분석은 회귀분석은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T검정이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건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점도 있고요. 회귀분석을 디폴트로 생각해서 거기서 조금씩 응용된 조절 효과, 매개 효과, 시간을 둬서 이를테면 패널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일반화 선형 모형, 이렇게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메커니즘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들을 디폴트로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T검정이 점점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 후속 세대의 T검정은 가장 먼저 배우는 추리통계잖아요.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한데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어리버리할 때. 그러니까 통계가 잘 뭔지 모르고 일반화가 뭔지, 뭔가 표본 추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뭔지, T값이 뭔지, P값이 뭔지 잘 모를 때 일종의 훅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T 분석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회귀분석까지 배우고 T검정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쉬워요. 그런데 T검정부터 배우니까 굉장히 좀 낯설게 많이 느껴졌던 건데, 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활용하면 괜찮은데, 기말과제는 또 교수님들이 T검정 안 내주잖아요. 주로 회귀분석 이용해서 뭘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내주니까 T검정을 쉽게 또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먹는 그런 분석이 된 거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약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전히 해외의 교육학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이렇게 좀 사회과학 응용 쪽에서 좀 소규모 집단으로 실험 상황에서 여전히 자주 활용되는 것이 T검정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회귀분석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검정 좀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T검정을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통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죠. T검정부터. 자, T검정의 목적부터 얘기해 봐야 되겠죠. T검정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집단이 2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 2개만 됩니다. 3개부터는 안 돼요. 3개부터는 아노바라고 하는 또 다른 분석 기법을 활용해야 되고, 아노바 검정은 기본적으로 2집단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검정은 2집단만 돼요. 2집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그 유의성을 검증해 보는 거예요.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차이는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가 맞는 표현이겠네요. 차이는 무조건 있죠. 집단이 2개예요. 그러면 2집단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면 평균이 완벽히 일치하기는 어렵잖아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T검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좀 쓰면, 통계적인 가설을 설정을 좀 해보면 2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연구가설, 대립가설이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T검정, T분석, T테스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단일 표본 T 검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2표본 T 검정이 있습니다. 2표본 T 검정부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제쳐두고 단일 표본 T 검정 혹은 1표본 T 검정을 좀 먼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여보쇼. 아까 분명히 T 검정을 하려면 집단이 2개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단일 표본 T 검정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질문이에요. 집단이 2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단일 표본 T 검정, 표본이 하나래. 이거는 약간 말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단일 표본 T 검정에는 표본은 하나여도 집단은 2개가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잖아요. 단일 표본 T 검정은 모집단에서 뽑힌 표본의 평균과 이 표본이 뽑힌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규명하는 게 단일 표본 T 검정입니다. 다시요. 단일 표본 T 검정하는 목적은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단일 표본 T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모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RStudio 제 화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일 탐색기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PC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RStudy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3개를 넣어놨어요. 이 3개의 파일이 모두 다 T 검정을 하는데 활용될 예제 파일들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댓글로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것은 one_sample_t예요. 자, RStudio 익숙한 화면이죠. 왼쪽은 콘솔창, 오른쪽 밑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창에서 오른쪽 하단 창에서 이 점점점이 있어요. 바로 이 하단 창의 상단이겠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Go to the folder라고 하는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여러분들은 작업 폴더 만들어 놓은 거를 찾아가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예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면 됩니다. 공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파일 이름은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이 창에 나오게 됩니다. 오픈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들이 보이죠? 오늘의 예제는 one_sample_t.xlsx 파일입니다. 얘를 좌클릭하시고 import data set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응용이 아니라 오류 극복 영상이 있어요. 오류 극복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웬만한 오류는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팅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조언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댓글만 보고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검색해 보시면 어쨌든 파해법들은 다 나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R과 RStudio를 활용하는데 좀 초반에 가장 큰 장벽이죠. 여기까지가 좀 잘 안 돼요. 이 간단한 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좀 반드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포트 눌러도 되는데 이게 좀 파일이 복잡하니까 얘를 my 데이터로 하고 엔터를 누르고 임포트 이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 임포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 위에 아까 그 데이터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우리의 콘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고 하니 30개의 사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30개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샵3, 세 번째 제가 올린 영상에 비율 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나라 시군구 226개를 사례로 데이터를 구했어요. 거기에도 빈집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26개를 모집단으로 하고 그 226개 중에 30개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랜덤 넘버를 30개를 딱 추출을 하고 그 30개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26개가 모집단이고 얘가 표본이 되는 거죠. 단 랜덤하게 뽑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이 좀 작으니까 좀 키울게요.
네, 창을 좀 키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어태치부터 해야 되죠? 어태치하고 네, 마이 데이터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RStudi오에서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평균 빈집 집 비율. 네, 이게 한글이 좀 잘 이게 뭐 율자인지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타가 좀 종종 납니다. 네, 눈에 보이면은 계속 수정하면서 칠 텐데, 혹시 제가 치다가 오타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엔터를 치면, 자, 이 30개의 빈집 비율의 평균은 11.11333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자, 그런데 샵3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상에서 226개, 즉 이 예제에서 모집단이 되는 거의 평균이 10.58717인가? 예, 717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태스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11.11333과 모집단이 10.58717, 모집단의 평균이죠. 이 둘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T검정을 하면 돼요. T검정 굉장히 간단합니다. T검정을 할 때는 무조건 T.test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빈집 비율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id일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빈집 비율. 그리고 모집단의 모수를 적어주면 돼요. 모수를 적을 때는 모집단의 모수 뮤는 몇이었다고요? 10.58717입니다. 10.58717이 되겠어요. 하고 엔터를 치시면 네, 단일 표본 T검정 원샘플 T테스트의 결과값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T통계량이 있죠? 이게 검정 통계량이 T값입니다. 그리고 네,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P-밸류가 되겠죠. 자, P값. 네, P값이 0.1보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크게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30개 뽑은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연구가설이 기각이 되고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규모가설이 채택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기 전에 단일표본 T검정,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할 것 같지 않지만 이 단일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일표본 T검정 활용의 함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왜 뽑습니까, 여러분?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이유는 모집단이 너무나 방대하고 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 추출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뽑는 거예요. 표본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확률 표본 추출, 즉 랜덤하게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226개의 그 모집단 중에 모집단에 그 속해 있는 사례 중에 랜덤하게 30개를 뽑은 거예요. 자, 잘 뽑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잘 뽑았다면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동질성이 높아야 됩니다. 통계적 차이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네,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같은 어떤 오류들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 못 뽑은 겁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잘 뽑았는지를 확인할 때 단일 표본 T검정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뭐 유권자가 한 10만 명 있다고 칩시다. 제가 안성 시민인데 10만 명에서 우리가 한 500명을 뽑아가지고 500명한테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지방선거에 A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B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C 시장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서 결과값이 나오면 이 결과값은 500명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안성 시민의 의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가 필요합니까? 이 500명이 안성 시민, 유권자 10만 명을 잘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쵸? 대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집단과 차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잘
네, 표현해주는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많으면. 물론 최근에 좀 다르지만, 나이가 많으면 보수적이 되기 쉽고요. 나이가 좀 젊으면 진보적일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나이를 좀 구해봐서 이 나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표본을 잘 뽑았는지를 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봤더니 이를테면 모집단의 나이가 뭐 42살이에요. 평균이. 그리고 표본의 나이가 44살입니다. 그러면 2살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볼 때 뭘 쓴다? 네, 단일 표본 T검정을 쓰게 되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잘 뽑은 거예요. 그죠? 지금 저도 이 P값, 이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요. 잘 뽑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마치기 전에 그냥 재미 삼아서 얘를 좀 모집단의 모수가 10.58717이 뭐 현실이지만 실제지만 얘를 그냥 8로 가정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P값이 0.1보다 많이 작죠? 0.001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면 네, 0.001의 이하의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모집단과 표본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T검정의 간단한 이해와 단일 표본 T검정을 AR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시연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